TR Recording in progress. 프로덕트 주제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랑연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3.3 헬스클럽이라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각 그룹마다 다 있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거기서 통관 수석을 맡고 있고 건강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것이고 곧 우리 자신이 된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히포크라테스가 한 얘기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먹고 살고 있고 어떤 습관들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길래 현대의학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나 성조숙증, ADHD, 자폐아 뭐 이런 수치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치매, 고혈압, 당뇨, 성인병들의 수치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요즘은 예전에는 만명 10만 명당 1명 뭐 이렇게 나오는 희귀병들이 지금은 10,000명당 1명 희귀병이 아닌 게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운동하는 습관, 운동 안 하고 이런 습관들로 인해서 건강한 몸이 관리가 필요한 몸이 되고 또 또 고위험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뭐 비만이 생기고 면역 질환이 생기고 암이 생겼을 때 또 그 상태로 또 임신을 해서 그게 또 유전이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생활 습관이나 뭐 식습관, 운동 습관 뭐 이런 것들을 삶의 환경을 바꿔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병원이나 수술을 통해서 병원에 약을 의지하면서 계속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들은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증을 취득해서 일반의가 되고 또 인턴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전공 과목을 선택해서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 전문의 시험을 보면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의사들이 일반이든 전문의든 다 병원을 차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나 다 배우는 과정입니다. 기초의학은 누구나 다 배워요. 그리고 나서 내가 임상의학의 내과를 선택해서 거기에 내분비내과의 전문의가 되겠다. 분과를 선택해서 거기 전문의가 되는 겁니다. 의사들은요, 양약이나 수술을 통해서 돈을 버는 직업이에요. 예방의학이라는 거, 영양학이나 자연위생학 이런 것들은 과목이 없습니다. 예방의학도 잠깐 배우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산업경영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때 운동과 영양을 잠깐 배웠었어요. 한 학기. 그때 비타민, 단백질 뭐 이런 것도 다 배우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현대의학은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 의사들의 학창시절 영양학이나 음식에 관해서 단 한 과목도 배우지 않는다.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토피를 평생 갖고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는요, 아예 목욕탕에서 탕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불쾌하다고. 그 정도로 심하게 아토피를 갖고 있었고, 회사 다닐 때는 막 진물이 나고 막 그러고 있어서 어떤 여직원이 저한테 한번 써보라고 했던 게 뉴스킨이었고, 헬스클럽을 소개받고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알레르기성 기침을 한번 걸리면요, 6개월씩 갔어요. 매년. 호주에 어학연수를 갔을 때 그때는 없어졌었어요. 근데 한국 오니까 또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면역이 깨져서 태어났던 거죠. 어머니가 저를 20살 때 낳았어요. 그런데 자취를 하고 있을 때 고3 때 전주가 집이었었는데 부산에서 자취를 하고 상고를 다녔었는데 그때 일주일에 7번을 라면을 먹었대요. 그랬던 몸을 가지고 아기를 가졌는데 그 독소를 제가 다 갖고 태어난 거죠. 이 알레르기성 기침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어떤 그 의사는요 항히스타민제하고 뭐 진화거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처방해줘요. 낫질 않아요. 때가 돼야 나서요. 어떤 병원을 갔더니 뭐 열에 대해서 세균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면서 제가 계속해서 먹었던 이런 진화거담제나 항히스타민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안 낫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저희 그 아기 엄마가 모유수유를 하는데 아기가 그 성장이 조금 더딘 것 같아갖고 어떤 병원에서 또 그 전몸살도 오고 막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그 모유를 끊고 이제 분유를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큰대요.
그런데 모유수유를 조금 권장하는 그 병원에 갔더니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막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분유도 모유만한 분유는 없다. 면역세포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있고, 그렇게 해서 그 분유 자체가 성장 호르몬하고 막 이런 것들 계속 먹이는 우유로 만든 분유인데, 그런 것들을 계속 먹으면 아이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성장 호르몬 때문에. 모유수유를 먹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좀 작다. 근데 평균이라는 거는 전부 다 통틀어서 평균이기 때문에 그 평균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의학이나 막 그 건강식품 이런 것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제가 건강증을 해주러 갔는데 거기에 남편이 의사인 거예요. 신경외과 의사인데 완전히 이런 것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본인은 100kg가 넘으면서 비만에 지방간에 막 고혈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걱정돼서 저를 불렀는데 남편은 완전히 막 무시하는 거예요. 한의사나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의사를 만났더니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들은, 양약은 내가 잠깐 2, 3일 정도를 잠깐 뭐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거는 이런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을 같이 해독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뉴스킨을 이렇게 사업을 안 할 때 어떤 병원에 갔더니 파마넥트리 TP 해놓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었어요. 안산에서 병원을 갔는데 회사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의사의 가치관에 따라서 처방도 달라지는 거예요. 세균성 장염에 걸렸는데 유산균을 먹겠어요? 일단 항생제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출혈성 장염에 걸려서 피가 나고 있는데, 뼈가 부러졌는데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부항 뜨겠어요? 일단 병원 가서 사진 찍고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장모님이 넘어져서 골절이 났는데 한의원에 갔더니 침 맞고 부항 떠주고 보냈었어요. 그리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부러진 거예요. 기관지 폐렴이 걸렸는데 도라지청 먹이겠어요? 일단 병원 치료를 받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대의학이 하는 일이 있고요. 한의학에서 또 하는 일이 있고 대체학 영양학에서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고위험군이 내가 지금 당장 지금 혈관으로 쓰러졌는데 오메가3 먹일 거예요? 빨리 가서 스텐트를 박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영양학이나 대체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자, 건강이 악화되는 메커니즘은 분명히 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건강이 악화되고 사람들의 수치들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이런 이유들을 하나씩 볼까요? 자, GMO, 유전자 변형 농산물 많이 들어봤죠?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쥐한테 유전자 변형 감자를 계속 2달 동안 먹였더니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뇌가 수축이 되고 주요 장기들이 손상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오래 걸리겠죠? 쥐보다 크니까. 이거를 유럽에서 똑같이 실험을 했어요. 유럽의 저명한 박사들이 그 실험을 똑같이 해봤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미국에 있는 GMO를 수입을 안 합니다. 그 GMO는 다 어디로 갈까요? 미국의 우방국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로 인한 치료는 불가능할 것이다. 자, 콩, 대두, 두부, 우유, 간장, 식용유, 밀가루,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GMO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GMO 수입 대국이에요. 일본은요, GMO, 논 GMO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표시를 안 해요. 자연드림이나 한살림이나 뭐 생협이나 이런 데나 가야지 논 GMO를 얘기를 하죠. 마트에서는 그냥 두유를 하나 샀는데 대두 외국산 이렇게 써져 있어서 10,000원 미만으로 파는 거 한 박스에. 어떤 거는 10,000원, 16,000원 막 이렇게 팔죠. 막 약콩 두유 막 이런 것들을. 두부를 하나 샀는데 어떤 거는 1,000원, 2,000원이면 사는데 어떤 거는 5,000원씩 해요. 그런 걸로 국내산 두부구나 GMO가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죠. 가격이 2배예요. 육류는요. 모든 그 육류를 가지고 공장형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공장형 축산업을. 그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똑같이 우리나라도 공장형 축산업을 하는데 다 사료를 먹고 삽니다.
옛날처럼 풀 뜯어먹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료는 뭘로 만드냐? 옥수수를 먹고. 그 옥수수는 뭐냐? 또 GMO예요. 그걸 먹고 사니까 이게 건강이 똑같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줘야 돼요? 항생제를 줘야 돼요. 또 항생제를 줘야 되고 빨리 키워서 빨리 내보내야 돼요. 이렇게 닭들한테 한 마리가 어떤 병에 걸리잖아요. 집단 폐사가 돼버려요. 빨리 키워서 빨리 보내야 돼요. GMO를 먹이면서 항생제를 먹이고 항생제를 또 놓고 청상적 촉진제를 먹이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옥수수의 습격이라는 SBS 스페셜을 했죠. 1대1 비율이 가장 좋습니다. 오메가3하고 오메가6하고. 근데 지금은 20대1이라는 거예요.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고 지방에 쌓여있는 환경 유해 물질까지 다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요, 싱싱한 간은요, 그냥 참기름 찍어서 막 먹었잖아요. 지금 100마리 중 10마리는 폐기 처분이에요. 지방간으로 다 폐기 처분합니다. 이런 걸 먹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톤당 항생제 사용량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가장 환경이 안 좋아요. 사료를 먹어도 방목은 시키죠,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곳에서 가둬서 키웁니다. 그걸 거기서 짜낸 우유를 가지고 또 아이들한테 먹이고 치즈를 만들고 분유를 만들고 또 아이들이 이런 걸 먹으니까 칼슘이 배출이 되고 칼슘이 오히려 배출됩니다. 그리고 철분을 흡수를 방해해서 뇌 기능이 발달이 느려져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다른 아이들보다 커요. 근데 발달은 느려져. 성조숙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유 하나가 얼마나 안 좋길래 우유 하나 갖고 이렇게 책들이 많이 나올까요? 이런 육류들, 건강한 육류를 먹으면 괜찮을까요? 몽골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먹을 게 육류밖에 없어. 생선도 없고요, 풀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소를 먹고 거기서 잡아다가 그 지방까지 짜내갖고 국물로 마시고 또 치즈를 먹고 우유 먹고 그거밖에 안 먹어.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동맥경화도 없고 뭐 뚱뚱한 사람도 없고 다 건강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연 방목, 풀을 먹고 자라서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풀을 먹고 자라서 자연 방목한 소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항생제도 없어요. 성장 촉진제도 안 줍니다. 그래서 육류를 먹을 때는 자연 방목하고 조금 유기농 건강한 육류를 찾아서 또 먹으라는 거죠. 자, 환경 호르몬은 어때요? 이 환경 호르몬,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환경 호르몬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어요. 그냥 떡볶이를 사도 뜨거운 봉지에다 그냥 넣어줬고요. 반찬을 하고 엄마들이 그냥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키고. 그런 것들이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지를 몰랐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환경 호르몬은 우리 여성 호르몬하고 분자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여성 호르몬으로 인식을 해요. 여성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월경도 빨라지죠. 그럼 폐경도 빨라지죠. 남성은 여성화가 되죠. 성조숙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그거를 유전이 되나 본 거예요. 쥐한테 프탈레이트를 먹이고 그게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깨끗한 환경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계속해서 ADHD, 성조숙증, 정자가 불량하고 불임이 되고 조기폐경이 되고 계속해서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이런 거를 모르고 살았던 엄마들의 그 모든 생활 습관들이 유전이 됐고 계속해서 환경 호르몬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 현대 사회가 되면서 2명 중에 1명이 아토피 건선 천식을 갖고 태어나고 이제는 희귀병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가습기 살균제는 어땠어요? 우리 안전성 확인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국정감사에서 많이 팔렸고 많은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다. 대기업에서 만들었으니까 그 밑에 회사들은 다 그냥 똑같이 만든 거예요. 알아서 대기업에서 했겠지. 정말 아무 근거 없이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죽었구나. 애기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 코팅팬 이런 것들도 환경 호르몬. 이 코팅팬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 만들어진 공장 근처에는 전부 다 막 집단 폐사되고 장애가 엄청 많아지고 그랬어요.
대체할 게 없어요, 지금은 이거를. 그런데 이걸 갖고 실험했을 때, 쥐한테 실험했을 때 뇌세포가 조기 파멸되고 갑상선 호르몬이 망가지게 되고,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뭐 무쇠솥이나 막 이런 걸로 바꾸고, 막 애기 엄마들은 그런 거 바꾸는데, 모르고 그냥 편하니까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방사능은 어때요? 야, 요즘 참 이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체르노빌이 터졌을 때, 방사능이 터졌을 때, 후쿠시마가 똑같이 가장 높은 등급의 사고였어요. 이게 터졌을 때, 이게 사고 시점이에요. 여기가. 사고가 나고부터 갑상선 그 암이, 소아갑상선암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걔네 애기들한테 그 방사능을 채취했는데 극소량이었어요. 극소량의 방사능도 이렇게 소아갑상선암을 늘린다. 후쿠시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자동차며 화장품이며 분유며 수산물도 막 속이고 팔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또 방류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CT나 방사능, 이거 방사선에서 찍는 거, 이런 거 의사들이, 어떤 의사는요, 이거 가갖고 차폐복 달라니까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는 타면서 이런 거 갖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CT 성인 되기 전에 4번 이상 찍는 사람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엑스레이 이거 한 번 찍는 건 괜찮겠죠. 근데 한 번이 아니에요. 신경치료하거나 임플란트 할 때 봐요. 엑스레이 몇 번이나 찍나? 여기서는 뇌로 바로 가거든요. 엄청나게 찍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아프고 팔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병원 가잖아요. 엑스레이부터 찍고 봐요. 아무렇지도 않게 찍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찍어요. 이런 것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 식품 첨가제는요. 이 아베스카 시상은 자기가 연구원이었어요. 이걸 만드는 식품 첨가제를. 그걸 가지고 자기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든 걸 먹고 있는 거예요. 슈퍼에서 사서. 그걸 받고 충격을 먹어서 그만두고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줘요. 라면 스프도 만들고 음료수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막 만들어서 줘요. 음료수를 만들어서 사람들 보고 먹으라고 했더니 그 만드는 과정을 보고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트에서 사 먹던 음료수였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유통이 되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돼요. 유통이 되려면. 우리 생크림 케이크 여름에 반나절만 놔둬봐요. 상하죠. 근데 슈퍼에서 파는 생크림 케이크는 상온에 1년이고 막 놔둬도 안 상해요. 그죠? 이렇게 유통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알아서 피하고 내가 알면서 이게 부작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썼을 때 아스파담이라는 거를 발암물질로 지정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이런 거를 계속 얘기했어요. 저는 뇌 손상이 되고 그게 뇌종양을 일으키고 뇌에 구멍이 뚫리면서 치매, 암 이런 것들을 유발한다. 이거 모두 무설탕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무설탕, 요즘은 소주도 무설탕 소주에서 제로 소주 이런 걸 먹잖아요. 그거보다 더, 설탕보다 더 안 좋은 걸 넣어놓고선 스테비아 이게 좋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천연이다, 천연이에요. 근데 이거를 남미에서는 천연 피임약으로 쓴단 말이에요. 원주민들이 피임약으로 그걸 먹어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스테비아의 종류인 거를 또 그 제로 소주에 넣죠.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먹으면 불은증이 걸리게 되고 이렇게 암이 걸리게 되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설탕보다 훨씬 쌉니다. 단맛은 200배, 300배를 내요. 기업에서는 당연히 이걸 써야 이익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바꾸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무설탕이다, 좋다, 천연 원료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단 말이에요. 아이에게 과자를 줄 바에는 담배를 줘라. 제가 어떤 그 애기 엄마를 컨설팅을 하는데 아토피에 좋은 화장품이 있냐, 영양제가 있냐 해갖고 이제 추천해 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먹으면서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또 안 좋아지고 막 그러니까 또 안 좋아진다. 그게 반복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집을 가서 제가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동안 내내 아이한테 과자를 주는 거예요. 음. 과자가 쌓여 있어요. 거기에 집에 뭐 초콜릿이니 뭐 이런 거 먹이면 안 돼요. 이런 걸 먹으면서 어떤 것도 먹어도 이 위로 들어오는 독소를 이기는 영양제나 화장품은 없어요. 자, 이게 저희 아이들 식단이에요. 저는 제가 아토피가 너무 심했었고 제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매일매일 제가 막 한가해서 이렇게 차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저는 제가 요리를 하거든요. 매일매일 여행을 갈 때면 아예 그냥 아이스박스에 다 재료를 싸갖고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씩 강의를 할 만큼 이런 것들이 모이니까 혈관이 막히게 되고 우리가 고혈압이 생기게 되고 고지혈증이 생기게 되고 간은 또 지방간이 생기게 되고 아까 소처럼요. 거위한테 그 푸아그라 아시죠? 푸아그라. 거위 간 요리잖아요. 그 거위한테 푸아그라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호수를 목구멍까지 낍니다. 그리고 사료를 계속 넣어요. 배가 터질 때까지 넣어요. 하루에 2번만 줘도 될 거를 5번씩 그렇게 줍니다. 그러면 얘가 비만이 되게 되고 병이 생기게 돼요. 간이 부어요. 요랬던 간이 10배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이 많이 껴서 이게 부드러운 간이 되는 거를 먹는 거예요. 지방간을 먹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렙틴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뇌에서. 그리고 위에서 그렐린 호르몬이 있잖아요. 렙틴이 배고픈 호르몬이 나오다가 이제 배가 부르면 그만 먹으라고 렙틴 호르몬이 신호를 줘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리잖아요. 계속 먹는 거예요. 그게 액상과당이나 흰 밀가루 음식, 술, 뭐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스트레스, 수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술을 먹어요. 술을 먹는데 502잔 먹으면 어때요? 배부르죠? 안주랑 502잔 딱 먹었더니 배가 부르는데 회식을 하는데 내가 뭐 1시, 2시까지 술 먹다 보니까 배가 부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가서 입가심으로 맥주 2병 또 먹어요. 어느 순간 렙틴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목구멍에 호수를 낀 것처럼 계속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 중독인 사람들, 흰 밀가루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 렙틴이 깨져버리면 먹고 좀 있다가 또 먹고 싶어요. 먹고 좀 있다가 또 먹고 싶고. 그러면 내 간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 또 수면이 부족하면 그 뇌에 쌓이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게 치매 단백질이거든요. 치매 걸린 사람들 뇌를 잘라보면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얀색 단백질이 다 쌓여 있어요. 우리가 몸에서 그 청소하는 데가 있죠. 림프가 있죠. 노폐물들 청소하고 하잖아요. 여기 상처 나면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림프절에서 이게 청소가 됩니다. 그런데 뇌는 림프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쌓이는 단백질이 언제 청소가 되냐? 잘 때 청소가 돼요. 물청소처럼. 그런데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이게 다 청소가 안 돼. 계속 쌓여요.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게 나중에 치매 유발 물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6시간 미만은 잠 잘 못 자는 사람들, 불면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두통이 있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다가 해독을 할 때 엄청나게 졸려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잠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몸은 해독하는구나. 그러면은 이걸 청소해야 되겠구나. 그럼 자야 청소가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해독하는데 잠이 너무 많이 와. 나 이거 못하겠어. 그러고서 어떻게든 참고 일하는 사람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계속해서 무시하면 더 큰 질병이 옵니다. 그럴 땐 자줘야 돼요. 장 점막이 망가집니다. 장 점막이 망가지면 밑에처럼 이렇게 망가져요. 그러면은 독소가 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밑에는 림프하고 혈관이에요. 용종이 생기면 어때요? 뇌적시경했는데 잘라내죠. 암이 될까봐, 악성이 될까봐.
용종이 생긴 사람들의 장은 점막이 다 이렇게 밑에처럼 돼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악성으로 변하면 이 밑에 뭐라 그랬죠? 림프하고 혈관이라 그랬죠. 림프하고 혈관 타고 암세포가 도는 거예요. 어디로 전이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대장암이 치사율이 높은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장의 점막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좋은 유산균들이 계속해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밀가루 음식이나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황화수소라는 가스가 나옵니다. 그 점막에 쌓여서. 그러면 그게 좋은 유산균들을 죽여요. 내가 프로바이오틱스나 메타나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흰 밀가루 음식하고 동물성 단백질하고 막 이런 것들 계속 먹어요. 그러면 황화수소 가스가 계속 나오면서 좋은 유산균이 들어가서 점착을 해서 증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독을 하고 할 때 식단하고 이런 것들 다 컨설팅을 해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먹으면은 다 살 빠지겠네. 제품 안 먹어도 살 빠지겠네. 이런 것들이 좋은 걸 먹고 이게 좋게끔 해줘야 되는데, 좋은 유산균 먹고 다 죽일 바에는 뭐하러 먹어요? 그러니까 해독 기간에는 이런 것들을 지키라는 거죠. 내장 지방이 이렇게 쌓이게 되고, 그래서 혈압약, 고지혈증약 이런 것들 먹던 사람들이 또 당뇨약, 뭐 나중에는 인슐린 주사까지 맞고, 호르몬약, 갑상선을 잘라내서 호르몬약을 평생 먹고, 지방간 간경화, 또 역류성 식도염, 골다공증, 나중에 이런 약을 계속 먹다 보면요 신장이 망가져요. 그래서 신장약까지 먹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신장 투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에 의존하면 약만 늘어납니다. 이게. 의사들은 왜 이런 거를 얘기해 주지 않을까요? 아까 말했죠. 의사들은 약을 먹고 수술을 해서 돈을 버는 직업이에요. 그 약을 최대한 안 먹게 하고 수술을 최대한 안 하게 할 수 없어요. 심혈관협회, 당뇨협회, 유방암협회 이런 데에 돈을 지원해주는 회사들은 전부 다 우리 몸을 죽게 하는 회사들입니다. 의사들은 약을 먹지 않는다. 얼마나 약을 먹지 않을까? 정말 놀랄 만큼 약을 먹지 않습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변할 것이다. 이런 속담들이 있어요. 외국 속담인데. 자, 이게 자연의 법칙이기 그렇습니다.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양약이나 수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좋은 식단으로 이 사람들을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사들이 모인 그 모임이 베지닥터라는 모임이 있어요. 한의사, 의사, 뭐 수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기서 베지닥터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쓴 책들이 의사의 반란, 내모 최고의 의사다 이런 책들이에요 다. 저는 이분들을 찾아가서 많이 만났었고, 또 가서 많은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고, 이분들이 또 추천한 책들이 있어요. 논문을 보고 그런 것들을 참고하는, 거기서 또 더글라스 크나람이나 하비 다이아몬드, 맥도걸 박사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영양학에서는. 또 이런 책들을 다 이렇게 읽으면서, 자, 파마넥스도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죠. 멀크사, 가장 큰 제약회사, 미국에서 제약회사에서 연구를 하다가 이런 약들이 굉장히 부작용이 많구나. 앞으로는 미래에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양약에 대한 부작용을 없애면서 그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의 대체약을 만든 게 파마닉스예요. 그 US 공정을 다 하는 회사도 없습니다. 이 안전성, 이거를 임상실험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요. 그 정도의 자금력이 있어야 되고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도 그 대표들의 가치관이 안 그러면 안 해요, 이런 거. 그래서 파마넥스와 우리 헬스클럽에서 하는 것들이 뭐냐? 이렇게 망가진 위장, 장 이런 점막들을 다시 복구를 해주고 좋은 유산균들을 넣어주고 망가진 간을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을 먹는 게 아니라
혈관을 진짜로 뚫어주면서 내장 지방을 청소해주고 중성 지방 콜레스테롤을 정상화시켜주고 림프 순환을 해주고 염증 수치를 낮춰주면서 이 사람이 진짜로 건강한 몸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면역 기능을 올리고 대사 기능을 올리고 영양 밸런스를 맞추면서 근육량을 올려주는, 이걸 안 하는 회사가 많아요. 빼기만 하는 회사가 많아요.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몸으로 세팅시켜주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TR9T만 그냥 팔잖아요. 다 망합니다. 그것만 먹으면 빠르진 줄 알아요. 처음에 그래서요, 뉴스킨에서도 안티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모든 다이어트는 식품 하나만 먹고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건강해질 수 있게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식단부터 생활습관까지 제품만 먹는 게 아니고 제품의 효과를 100%, 200%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이 의사들이 원래 해야 되는 식습관, 운동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내려주면서 혈압이 높으시네요. 제가 다이어리를 드릴 테니까 매일매일 먹는 거 여기다 다 쓰고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내가 예약을 해도 내일 못 가요. 대학병원에. 그 다음 달에 가고 의사 얼굴 보기 한 10분 보기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자들을 그렇게 컨설팅을 해줄 수가 없어요. 현 의료 시스템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우리 뉴스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기 때문에 체중 조절 시장에서 1위가 된 거예요. 2년 연속 1위잖아요. 다이어트 회사도 아닌데. 주비스, 시너지, 허벌라이프 다 다이어트로 메인으로 하는 회사들을 다 제치고 우리가 1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TR9T와 TR미, 이 TR9, 이 TR 트리오, 요게 이 각자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1시간씩 강의를 하죠. 각자의 역할들이 조금은 다르지만 우리 몸을 이렇게 정상화시켜주면서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와 건강한 해독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내가 잘못된 습관이나 생활습관이나 운동 이런 걸로 통해서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해도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런 도구가 있다. 자, 뼈가 아프고 골다공증이 오고 이런 사람이 파마넥스를 선택하든지 병원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거 아니에요. 자, 이 영상 하나 혈액 속의 볼까요?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 왜 마비 증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쥐의 심장 근육을 이용해 칼슘이 실제 근육 운동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했다. 쥐 심장을 매달아 놓고 쥐의 심장에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용액을 주입해주자 심장이 계속 뛰는 것으로 칼슘 확인할 용액을 수 있다. 넣었더니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러나 칼슘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용액을 주입해주자 심장이 멈춰버렸다. 어때요? 우리 몸은 1%의 칼슘이 혈액 내에 있어요. 99%는 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의 칼슘이 우리 몸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심장근육 세포를 움직이게 만들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다 그 1%의 칼슘 때문에 하는 겁니다. 혈관이 이완 수축을 계속하면서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거를 같이 돌립니다. 피를. 그 수축을 돕는 게 칼슘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1%의 칼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의 그 칼슘 농도가 낮아지지 않게끔 만드는 게 우리 부갑상선에서 하는 일입니다. 부갑상선에서 이 칼슘 농도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뼈에서 갖다가 그걸 맞춥니다. 칼슘의 흡수 유실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나이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많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서 특히 임신, 출산하고 나서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폐경되고 나면 뚝 떨어집니다. 칼슘 유실량이 이렇게 가고 있다가 폐경되잖아요.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게 노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칼슘을 다시 뼈에다 넣는 기술은 없어요. 지금까지. 안 빠져나오게 해야 돼요. 칼슘이 혈액 내에서 모자라지 않게 해야 돼요.
35, 40이 넘어가면 그래서 칼슘제를 잘 챙겨 먹어야 되고 임신 출산하기 전에는 칼슘제를 잘 챙겨 먹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 농도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오히려 칼슘을 배출하는 막 유제품들 많이 먹고 이런 사람들은요, 출산하고 나서 여기저기 다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봄포뮬러 우리 그 칼슘에다가 아미노산을 입혀놔서 칼슘이 원래 흡수가 잘 안 돼요. 칼슘제를 먹으면 칼슘제 중요한 건 알겠지만 나는 막 변비가 오고 그래서 못 먹겠어. 안에서 그게 그 변을 딱딱하게 만들고 흡수가 안 돼서 멸치 많이 먹는다 그래서 칼슘으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칼슘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데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단백질인 줄 알고 흡수하게끔 아미노산을 입혀놓은 거예요. 특화된 공법이에요. 그래서 칼슘제 중에서는 흡수율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 카til리지 포뮬러 연골을 다시 재생시킨다는 양약은 없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연골이 재생된다 그러면 의사들은 웃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하지만 그런 임상 실험이 다 되어 있고 이 N아세틸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는 우리 히알루론산의 전구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조한 사람들이 히알루론산을 먹는 그 물광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세트로 이렇게 먹었을 때 진짜로 굉장히 빨리 좋아지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뭐 어디 관절이 아프고 이러기 전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골다공증 약은요, 뼈 코팅제입니다. 뼈 코팅제를 먹어요. 그러면은 칼슘이 뼈에서 안 갖다 쓰게 만드는 거예요. 부갑상선에서 칼슘이 부족해갖고 빨리 갖다 써야 되는데 이걸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못 갖다 쓰게 그 약을 먹으면 골다공증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좀 느려지겠죠. 진행이. 그런데 다른 기능이 망가져요. 심장근육세포가 망가지게 되고 우리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정형외과에서는 얘기 안 하죠. 심장근육세포가 망가져도 뇌소관이 아니잖아요. 그건 심장내과예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을 때 자, 아까 전에 말했죠. 식습관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그걸 다 체크해주겠다 하는 의사가 있고요. 이대로 놔두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뇌경색 올 수 있어요. 심근경색 올 수 있어요. 약 빠지지 말고 오시고 6개월 뒤에 다시 오세요. 약을 쇼핑백에 다 담아갖고 와요. 밑에 의사를 만나면요. 평생 약 먹어야 돼요. 혈압약은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그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이에요.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칼슘 차단제입니다. 혈액 내에 칼슘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골다공증은 뼈에서 갖다 못 쓰게 코팅을 시키는 건데 혈관에서 칼슘을 못 넣게 그러면 수축이 안 돼요. 그러면 혈관은 이게 짜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 심장은 혼자서 펌프질해서 돌려야 돼요. 우리 그 긴 혈관을. 수축이 안 되게 만드는 거. 이거 계속 먹으면요. 심장 자체가 약해져요. 그리고 신장이 망가져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저기 보면은 이게 신장에 있는 사구체입니다. 밑에 그림이. 원래 왼쪽처럼 저렇게 건강하게 있던 것들이 오른쪽처럼 구멍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단백질이나 적혈구 이런 것들은 밖으로 안 빠져나가야 돼요. 소변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약을 오래 먹던 사람들이 당뇨약, 뭐 혈압약 이런 거 10년, 15년 먹던 사람들이 단백뇨가 생긴 거예요. 신장이 좀 망가졌구나. 좀 있으면은 신장약도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장은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안 돼요. 한 번 망가지면. 고지혈증 약, 스타틴 계열의 멀크사에서 만든 거예요. 미국에 있는 아까 그 멀크사에서 만든 스타틴 계열의 이 약들이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인데 이걸 먹으면 혈당을 올리고 당뇨병이 유발됩니다. 예전에 당뇨병이라고 해서 암반디아라고 하는 2000년대에 가장 많이 쓰인 이 당뇨약은요. 신부전이 부작용인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하도 부작용으로 신부전이 많아지니까 금지약이 됐어요. 지금은.
이거 먹으면요, 간 수치를 올리고 간 기능이 저하되고 심장의 밥인 코엔자임, 우리 간에서 합성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에스트로겐도 합성하고 코엔자임 Q10도 합성하고 LDL, HDL 이런 것들도 다 합성하고 다 합성한 단백질도 합성하고 다 합성하는데 그거를 다 억제시켜 버립니다. LDL, HDL 다 억제시키려다 보니까 다른 것까지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면 심장 근육 세포가 밥인데 이게 밥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럼 심장이 나중에 뛰어야 될 때 못 뛰니까 급성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날씨 추워지고 그럴 때 갑자기 낙다 할 때. 그래서 고지혈증약 먹으면 코엔자임 Q10을 꼭 같이 먹으라 약국에서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약을 먹으면서 또 이런 것까지 같이 먹으라고. 오메가3하고 우리 비타민 B3, 나이아신 이런 것들을 같이 먹었을 때 훨씬 더 이 약보다 효과를 크게 낼 수 있지만 의사들은 그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 오메가3를 팔면 돈이 안 돼요. 이 약을 팔아야 돈이 됩니다. 그게 의사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배워서 나는 의사가 된 거예요. 자,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내가 고혈압하고 고지혈증이 있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바로 강의 끝나고 나서 아빠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빠, 혈압약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아. 어? 마음대로 끊을 수는 없죠. 어? 내가 진짜로 혈압약을 안 먹어도 그 수치가 건강할 정도로 내가 이 헤드 과정을 진짜로 잘 지켜서 3개월, 6개월 했을 때 진짜 몸이 좋아졌다. 그래서 혈압약을 좀 줄여봤고 주도 안 먹어봤고 의사랑 같이 상담하면서 줄여 나가는 도중에 안 먹었는데도 정상 수치예요. 그럼 안 먹어도 되겠죠. 저희 삼촌이요. 어, 여기 임상을 오늘은 안 넣었는데 혈압약을 5년 거의 5년 넘게 이렇게 먹고 있다 당뇨가 왔어요. 그래서 당뇨가 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당뇨 합병증 때문에. 티알라인티를 갖고 헬스클럽을 해보라 그랬었는데 그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동생이 그러니까 사줬었는데 먹는 동안 안 먹는 동안 쉐이크는 먹지도 않고 막 그러다가 효과도 없으니까 갖고 가라 그래서 엄마가 갖고 와갖고 저 새끼는 다신 사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막 그랬는데 자기가 당뇨병이 딱 오니까 다시 한번 저한테 전화하더니 나 진짜 제대로 해본다고. 그래서 제대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수치가 다 정상이 됐어요. 다 정상이 됐는데 약을 또 타왔어요. 줄여서. 혈압이 129인데 왜 약을 먹어야 되지, 삼촌? 다른 병원을 가보라 그랬어요. 제가. 맨날 가던 그 병원 말고 다른 병원을 가보라. 다른 병원에 가봤는데 예전엔 이대병원이 동대문에 있었거든요. 그 동대문에서 그 재단을 하던 삼촌이었는데 자기가 가던 병원 말고 이대병원에 그 원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가서 했는데 거기서는 안 먹어도 된대요. 근데 자기가 맨날 가던 병원에서는 약을 또 쥐어준 거예요. 동네 병원이었거든요. 약을 끊는 게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정기구매 고객인데. 그런 사람한테 가고 우리한테 가고 지금 정기구매 이거 나 6개월 뉴스스팸 먹었으니까 이제 안 먹어도 될까? 그러면 어때요? 그런 느낌이겠죠? 면역질환, 아토피, 여드름, 막 이런 게 있는데 항생제를 먹으면 좋은 균, 악균, 적균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처방된 약들을 이렇게 미국, 독일, 네덜란드, 영국 다 가서 물어본 거예요. 감기 증상에 초기 감기 증상에 이런 약들이 처방돼서 그걸 가지고 와서 봤더니 의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들한테 동일한 증상 맞냐고. 이 약은 처방하지도 않고 세균을 죽이려면 열을 내야 되는데 해열제를 통해서 열을 내리면 이 세균은 더 오래 갑니다. 기침은 안 좋은 것들을 뱉어내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삭혀버리면 그 안 좋은 것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몸으로 가는 거예요. 응? 소화제를 위장약 주잖아요. 약의 부작용 때문에 또 약을 처방한다? 이건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은 더 약해지고 장내 세균들은 다 죽고 세균성 장염으로 입원했던 애가 폐렴, 기관지염, 후두염 계속해서 약을 달고 사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무병장수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몸이 건강해지면 그 사람이 소개가 나겠죠. 또 소개가 나서 건강해지면 또 소개가 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돈을 버는 직업인 거예요. 그런데 유병장수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올해는 살아야 되겠고, 그 돈을, 번 돈을 우리한테 썼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병원을 왔으면 좋겠고, 유병장수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우리 뉴스킨에서 열심히 네트워크에 대해서 비전을 보고선 엉뚱한 곳에서 가서 네트워크를 또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주스를 막 몇 잔씩을 막 먹이는데, 어떤 사람이 신장이 안 좋은데, 신장이 안 좋은 사람한테 그렇게 먹였는데 죽을 뻔했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왜 근데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많이 먹거나 그러면 안 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진짜로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없으면서, 예전에 그 H 회사에서도 물을 3리터, 6리터씩 먹이는데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모르는 거예요. 여기 와서, 뉴스킨에 와서 그걸 배우고 알았대. 거기서 코치라고 했던 사람이. 그래서 이 뉴스킨 안에서는 조금 더 이런 건강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들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쓴 책입니다. 지난주에 나왔어요. 지금 MBM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우리가 건강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저희 어머니 세대들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62년생인데 자산을 만들어 놓고 내가 노후가 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이런 MZ 세대들이라고 젊은 세대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 없이 노후가 온 거예요. 근데 65세가 딱 넘었더니 일할자리가 확 없어진 거예요. 본인의 한 400만, 500만 원 받고 어디서 이렇게 실장님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일할자리가 없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그런데 건강을 되찾으면서 은퇴 소득을 또 만들 수 있는, 그게 우리 뉴스킨하고 파마넥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강에 대한 내용들 들었지만 이 도구로 내가 정말 추가적인 소득도 벌 수 있겠다. 이런 사업 설명,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은 강의들을 들어보시면서 사업을 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그거를 또 인생의 애프터를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의 애프터를 많이 만드시는 그런 사장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면 오픈해 주세요. 화면 조금 전에 오픈하셨던 분들 전부 오픈해 주세요. 반갑습니다.